자유의 신을 보너라. 거짓자의 군자 속당하여 짓밟으면서 그는 번개 같은 분노 화살 쏘며신다. 진리가 승리하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저녁 9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5.18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국힘당과 5.18은, 국힘당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국힘당 자체가 어차피 YS에서, YS를 배제하고는 국힘당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YS가 결국 5.18을 이런 헌법 정신의 반열에 헌법 전문에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대통령 후보를 만든 그 건재에는 YS와 DJ가 있다.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이 5.18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식으로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는 얘기를 여당 후보도 아니고 야당의 국힘당 후보가 지금 광주에 가서 얘기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5.18 정신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만은 선생님이 지금 와병 중이시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근데 5.18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처단에는 형사 고발이라든가 민사 소송이라든가 뭐 이런 그 법적인 제재, 또 그리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또 제정이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회에서 정당하게 국회의원들이 세미나 한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고, 5.18 역사에 관한 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법이 발의되는데 거기에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군 개입돼 있다. 이런 얘기는 그 1980년 5월에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 갔냐 안 왔다 갔냐 여기에만 너무 국한이 돼 있던 문제도 있지만은,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해 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북한군 개입설을 처단해 왔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매를 이제 그 지만은 선생님이 계속 맞아 왔는데, 이 우익 진영 내부에서도 지만은 선생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많고, 또 노골적으로 마치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북한군 개입설 얘기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받듯이 우리 북한군 개입설 주장하는 또 그런 분들이 정말 우익 진영 내에서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인데, 자 그러면은 돌이켜 놓고 생각해 보면, 제가 1985년도에 대학을 들어오니까요, 5월 달에 4월인가 이 광주 비디오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때 2,500명이 학살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유방을 도려내고, 뭐 아이들이 뭐 그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한살 뭐 애를 끄집어내서 대금에 찔러갖고 들고 다녔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정작 학살 장면은 그 영상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굉장히 끔찍했던 장면들이 좀 있었죠. 그때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시체 같은 거 보는 것 자체가 보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이미 이런 학살, 광주 학살이라는 것을 이제 선도해 놓고 그 이후에 이래 얘기했습니다. 미군이 배후에 있다. 지금 계엄 상황 하에서 미군이 예, 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하고 있는데 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강주를 이렇게 진압한 것은 미군의 동의가 없이나 미군의 배후가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뭐 잘 모르니까 우린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미 감정의 그 근저리에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참 많은 학생들이 80년대 말에 분신을 하고요. 그 뭐 학교에 그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분신 소식이 들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참담한 지경에 우리 586들은 부채의식을 깊이 가지게 됐고 윤석열 후보도 79학번인데 아마 이 80년대 학번들하고 많이 어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돼서 그런 부채의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그늘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또 그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북한군 개입설은 주로 이제 처단해 왔습니다. 이거는 뭐 이 법에는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는 게 지금 보이신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이겁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요게 이제 이건데 여기 법에 보면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정보통신 이용 및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5.18 민주화운동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유포한 자. 이 평가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유포로 금지한다. 허위의 사실 유포했다. 이게 이제 처벌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이 북한군 개입 관련된 거를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찾아보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만 선생님이 집중적인 이 사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사람들에 대한 그 처분적 법률이나 마찬가지겠죠. 예, 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예, 이 법률이 있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5.18 헌법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전 국회 부의장 박주선이 이 CBS의 대담 프로에 나가서 5.18 정신 헌법 전문 게재하는 것은 윤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이겠죠. 사실이겠죠. 지금 5.18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그럼 5.18 정신은 뭘까? 개사과라는 그 지지율 떨어뜨리는 글이 있고 나서 윤석열이 물론 그 전에도 5.18 광주 방문해가지고 비석을 끌어안고 울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어떤 그 5.18에 대한 윤석열의 사고 이거는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예의주시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 5.18 학살 배후 미국 사죄해라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보수 정당에서는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우리 또 보수 진영이나 또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북한군 개입 5.18에 대한 이 논의가 굉장히 좁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많은 선생님의 그 역사 연구에 대해서 제가 존중하는 바입니다만은 5.18의 광주 지역적 범위 내에 그 광주에 북한군이 왔느냐 안 왔느냐 여기에 너무 이제 거기에만 포인트가 너무 강조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연구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어 이제 그 5.18 학살 배후가 미국이다라는 주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에서 5.18 학살을 배후 조종했다든지 여기에 대한 증거는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5.18 학살 배후를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힘당이요. 지금 국힘당의 당헌을 한번 보면요. 네. 한미동맹을 국힘당 당헌 전문에 넣어놨습니다. 국힘당의 당헌인데요. 당헌 총칙에 보면요. 이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대한민국 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다. 한미동맹을 존중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응? 북한 핵위협을 제기했다. 한미동맹을 존중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주장들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하는데 5.18 학살 배후를 미국의 배후다 이런 거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둔다.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북한군 개입설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난리를 치고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 이랬죠. 이 5.18 망언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쳤죠. 5.18 망언 제조기. 예. 제가 뭐 옛날 기사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이래가지고 국힘당이 이제 여당에서는 고발도 하고 제명을 하고 이정명 의원을 결국 이제 그 제명했나요? 예. 김진태 의원 뭐 공천 겨우 어떻게 받았죠. 지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말이라 그러고 국힘당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은 국힘당에서 한미동맹을 존중한다고 당헌에 1조 총칙 이 정당의 목적 사항에 넣어놨습니다.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 그랬고 한미동맹을 존중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거는 왜 방치하냐 이거지. 5.18 학살 배후 미국 사죄하라. 5.18이 그렇게 헌법 정신에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5.18을 갖다가 미국이 학살했다 배우다 이렇게 미국 가서 좀 따지지. 응? 미국 가서 좀 따지고 또 문재인 또 미국 갔을 때 응? 국힘당에서 당연히 아니 당신들 말이야 5.18에 학살 배후가 미국이라는데 조사 좀 해봐라 그러고 또 5.18 진상규명위원이 지금 국힘당 후보 추천이 3명이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5.18 학살 배후 미국 배후가 있다는데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에 관한 그런 5.18 진상규명법에는 이 미군 배후에 대한 조사하는 거는 빠졌어요. 없어요. 그건 이제 이 미국이라든가 북한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래 관심 밖이었는데 북한군 개입에 관한 부분은 아마 이정명 의원이 이걸 넣은 것 같아요. 그거를 법을 개정할 때 국힘당 의원이 이제 법안 자구 심사하면서 그거를 넣은 거예요. 북한군
개입설 여부. 그러니까 저쪽도 좀 조사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그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끝나지 않은 이상은 북한군 개입이 했는지 안 했는지 공식적인 결론은 아직 안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만은 선생님은 이제 먼저 매를 많이 맞고 계셨고, 지금 몸이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북한군이 아니고요. 저는 북한이 5.18에 대해서, 북한군이 아니고, 북한이 5.18에 대해서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5.18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 건 없나. 그 다음에, 그 시간적, 범위, 과거에는 5.18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이 없었어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18 운동이란 1979년, 이게 지금 개정이 2021년이 돼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5.18이라고 해놨는데 왜 시간적, 공간적 그런 제한 안 두고 5.18이 뭔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냐고 내가 그랬더니 결국 이 정의 규정을 넣었어요. 1조는 2조였거든요. 근데 1조 이 정의 규정이 들어갔어요. 이 정의 규정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넣었어요. 5.18 민주화 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12.12도 이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5.18이라 그러면은 12.12까지도 들어간 거예요. 12.12. 그래서 이 법이 이 5.18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엄청나게 확장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법이 정의 규정이 있기 전에는 5.18에 대해서 MBC나 뭐 이런 KBS의 해직 기자들이 나 해직 당했는데 5.18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해직 기자들까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법률안 개정안이 막 올라오고 이랬어요. 5.18 민주화 유공자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쉽게 말하면 대접받는 최고의 아니겠습니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이 있으면. 그런데요. 이 12.12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달리 좀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법이 2021년에 개정이 딱 돼버렸고,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그 전에, 2년 전에 이미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법이 진상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 대상이 12.12까지 넘어가는 확장된 거 아니냐. 이런 이게 지금 이런 확장을 무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5.18 진상규명 관련돼서 제가 볼게요. 좀 찾아볼게요. 5.18 진상규명위원회라고 지금 발족돼서 활동하고 있죠. 네, 여기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법령 규칙이 있죠. 5.18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위원회 업무가 있거든요. 진상규명의 범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근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5.18 민주화운동이란 이렇게 돼 있거든요. 5.18에 광주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에 관해서 군부 등 헌정지사 이렇게 돼. 광주 관련 지역의 것만 여덟 지금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 5.18 관련된 법에서는 이걸 또 확장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5.18에 대해서 1979년 12월 10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해가지고 12.12까지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합수부나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이 시해 사범들을 김재규를 체포한 것부터 시작해서 1년에 김재규를 비호했던 사람들을 체포한 거. 이것이 이제 12.12인데 이 12.12를 에 대해서 이 전두환 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인들을 체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의 업무를 국가의 기능에 반대해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12.12 자체를 헌정질서 파괴 범죄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렇다면은 그 연장선 12.12의 그 이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는데 그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은 정당한가?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김재규의 이 사형 선고는 정당한 게 돼버리잖아요. 정당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현직 그 국가 원수를 살해한 거 행위가 살해했고 사후적으로 지금 40여 년 만에 이거를 어떤 12.12를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김재규의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은 뭐 오늘이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인가 그랬죠. 그 시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이렇게 법률이 규정이 되어 있고 가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한 깊은 인식과 공부가 되어 있는가? 지금 5.18이 그냥 순히 자기가 고시 공부할 때의 그런 부채의식에 의해서 또는 선거 전략에 의해서 불쑥 나온 것인지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상의 12.12와 지금 광주 사태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그거하고는 또 좀 다른 그런 문제가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 원래 이렇게 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앞으로 미칠 영향이 우리 국가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이거를 지금 12.12 사태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해놓고 진상규명 활동하고 전두환 대통령을 긍정적인 평가를 좀 했던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조리돌림을 해서 흔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대선 후보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광주 가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것을 연출을 했다. 지금 거기다가 이 겁에 질렸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윤석열 지지한 박주선 입을 빌어서 5.18 헌법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헌법 전문은 밑에 이 법률들의 상위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지금 국힘당이 기본적으로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을 할 때 이게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돼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진상규명위원회에 뭔가 객관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그 다음에 5.18을 둘러싸서 북한군 개입을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더 광범하게 광주 학살 주범은 미군이다라는 썰이 엄청나게 퍼져 있고 수십 년 동안 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그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그 썰이 있고 또 그 썰을 유포한 것의 배경에는 북한이 있다고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구분할 건가? 그럴 때 대한민국 헌법에 5.18 정신이 혹시 북한의 그런 개입
아까 말씀드린 이 미군 배우 학살설이라든가, 5.18 광주 미군 배우 학살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죠. 이 레이건은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먼저 집권했어요. 카터는요. 이 전두환 대통령보다 이제 이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레이건이 집권한 거예요. 이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5.18 학살 배후 미국 사죄하라. 지금 그 당시에 5.18 당시에 민주당 그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그렇게 했을 리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5.18 학살 배후 미국 사죄하라. 이게 훨씬 더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큰데 여기에 대한 정돈이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국힘당은 무조건 자기 당 당원들한테도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잖아요. 응? 막말이라 그러고 법으로 만들어놓은 거 가지고도 그 북한군이라는 말 석자만 나오면은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응? 이 진상규명위원회 법이 그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의 범위에 보면요. 헬기 사격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늘어났네. 예. 여기 있네요.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헌법 정문에 정돈되지 않는 상태의 이런 5.18 정신과 그리고 12.12까지 포함될 수도 있고 앞으로 진상규명법이 또 진상규명위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12.12까지도 조사하겠다고 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5.18이 대한민국을 전부 다 집어삼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후보가 약속을 했어요. 이제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여당 야당에서 정치적인 게임을 할 때 패를 다 보여준 거예요. 패를 다 보여준 거죠. 이제는 5.18 해서 여기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했으니까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기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은 5.18이라는 것에 12.12도 끼우고 뭐도 끼우고 뭐 끼워가지고 5.18로 때리면은 그 지금 국힘당을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여의봉을 그 지금 집권 세력한테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이 야당이 앞으로 당을 끌어가야 될 사람이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으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전항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뭐 훼손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5.18 민주화 그렇기 때문에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법이 규정되어 있으니 유공자 명단을 좀 공개를 하고 유공자 이름은 공개 안 해도 좋다. 그러면 유공자의 공적조서라도 공개해달라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국가보훈처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5.18 민주유공자 공적조서 공개 그리고 진짜 5.18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반듯하게 세우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 반듯하게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그 반듯함에는 반드시 이런 것이 들어가야 돼요. 5.18 학살 배후 미국 사죄하라고 유포하는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 이제 이것이 5.18 학살 배후가 미국이 배후가 없다면 이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미국 사실 없다. 제가 볼 때 미국 대사관에서는요. 진상규명위원회에다가 자료 갖다 주고 이 배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5.18 학살 배후 미국 사죄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걸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5.18 학살 배후에 미국이 등장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보셨다면 댓글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정작 이런 거예요. 5.18에 미국 학살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반듯하게 밝혀가지고 5.18의 의미를 정돈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반드시다. 어?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또 하나 윤석열 후보한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급해도 반을 흐리기 위해서 못 쓰고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후보도 국민의 한 사람에 불과한 거지.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리 1호기 영구정지시가 해서 탈원전 본인의 정치적 소견이니까 그냥 해버렸어요. 공약이었죠. 탈원전 공약을 그대로 강행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5.18 헌법 전문 개제 역시 문재인의 탈원전처럼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전문 개제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고 5.18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은 그 5.18에 이 문제 제기한 사람들은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미군 배후설이 유포되고 학살 배후가 미국이다 이런 그 썰들이 지금 한국의 북한군 개입설보다 훨씬 많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이 반길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미국이 반길 이유가 없다면 결국에 당헌의 한미동맹 강화한다는 그런 규정에 에도 반하는 것이고 이 5.18 헌법 정신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은 후보는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됩니다. 5.18 헌법 정신 헌법 전문에 게재하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국민투표로 회부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투표로 회부해서 뜻을 물어보겠다 또는 뭐 헌법 개정할 필요가 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5.18 헌법 정신 전문에 내가 넣겠다 이거 완전 무슨 히틀러나 김일성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넣겠다. 문재인이 탈원전 할 때 탈원전 해야 되겠다. 본인 판단이잖아요. 본인 결정한 거예요. 본인이 결단한 거예요. 이걸 이제 이런 거를 결단주의라 그래요. 힘과 파워를 겸비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 결단이라 그랬잖아요. 이 문재인의 결단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탈원전이 절단이 났습니다. 윤석열이 헌법 전문에 넣고 말고 하는 걸 본인이 왜 결단합니까? 왜 국민들이 뻔히 있는데 본인이 결단이라고 해서 그게 따라가야 되고 그 뒤에 다 고리 숙이고 있어야 됩니까? 진짜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보고 있으니까 지금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이렇게 뭐 난리 쳤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아주 그냥 광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연원하시는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후보가 가는 길을 막는 게 민주주의인지 아주 비민주적인 장소에 가서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후보의 발길을 막는 그런 행태에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국가의 리더는 저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은 그냥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참배할 권리가 있고 지금 야당의 대표 후보를 참배하는 걸 가로막는 자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5.18 광주 이 묘역공원 조성한 것은 야당입니다. OAS 때 이런 땅을 만들어 가지고 망월동 여제 한기퉁에 그 개천가에 있던 걸 옮겨다가 여기 크게 이렇게 만든 거는 OAS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그런 고마운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 당에, 한참 후배인 윤석열이 이제 그 당에서 뽑은 후보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럼 5.18은 도대체 뭐냐?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얘기한 거는 지나치게 최악의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 뭐 돈 주는 것만 포퓰리즘입니까? 복지 확대하는 것만 포퓰리즘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대중이 원한다고 표 있는 데 가가지고 낚싯대 들이우는 이런 정치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요즘 연합뉴스 편점 윤석열이 연합뉴스 편점 들어준다 그러니까 연합뉴스에서 뭐 비 오고 나서 무지개 떴다고 이런 것들 기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샤머니즘입니까? 이게 21세기에 5.18 묘지에 무지개 뜬 거가 기사거리가 되고요. 지금 보세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가는지 5.18이 우리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이 뒤에 무릎 꿇고 이 사람들 왜 무릎 꿇고 이 사람들 죄 지었습니까? 합천군 주민들이라는 이유로 왜 여기 가서 무릎 꿇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또 한 정치적인 행위고, 여기에 이제 합천의 고향이니까 일회 공원이라고 그 뭐 조성해 놓은 거리, 공원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러고, 그 안에서 이쪽 저쪽 이제 전두환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막 몇 년 전부터 갈등이 엄청 심해요. 근데 결국에는 밥그릇 싸움이지 뭐, 딴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합천 주민들을 뭐, 이렇게 언론에서 이 합천 그 고향에 가서 이게 난리를 치고요. 이런 일이 벌써 오래됐습니다. 합천 광주가 일회공원 명칭 변경하는 거를 광주가 왜 합천에 가갖고 합천의 지자체 시정에 대해서 광주가 왜 가냐합니까? 제가 볼 땐 이것도 진짜 웃기는 기사예요. 아니 광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경기도 광주를 수도로 옮기든지, 아니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전라도 광주를 대한민국 수도를 아예 옮깁시다. 광주광역시가 합천군에다가 너 공원 이름 그리 바꿔라. 이런 얘기, 손잡았다. 이런 얘기 참 보는 거 국민들이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이렇게 했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있었습니다. 5.18에 대해서요, 지금 광주 민주화운동 전자자료 청산하고 있습니다. 아까 12.12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게 자료를 쫙 모은 거였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0몇 건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광주 민주화운동 자료를 쫙 모은, 이거 간행사라고 여기에 반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김동원부터 나이갑까지. 여기에 보면 최초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료가 이게 97년도에 만들어진 자료. 제일 앞에 보면은 73년도 목차, 74년도 목차 쫙 있어요. 여기 보면 서울대 물리과대학 학생회의 선언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80년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73년 10월 2일인데 72년 유신헌법에 대한 저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대중 납치 사건, 그 중앙정보부 해체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 5.18 정신의 토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권 1페이지에 나오는 73년 10월 2일에 서울대 물리과대학 학생회의 선언문에 5.18 정신이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유신 통치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일 예속화 반일, 이 반일이 들어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일본 자본을 끌어다가 이 포항제철도 세우고 이랬기 때문에 이 우리 경제가 대일 예속화가 심화된다. 이 중단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민족 자립 경제 체제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게 일본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폐쇄 경제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북한하고 똑같죠. 정보 파쇼 통치의 원흉인 중앙정보부를 해체해라. 그리고 김대중 납치 사건, 이거는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이 깔고 있고, 탄압받는 야당 정치인의 입장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반유신 투쟁. 이것이 이 5.18 영신의 토대가 됐다는 걸 여기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자료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 계속 앞으로도 그렇고, 여기 계속 넘어가면은 이제 뭐가 있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뭐 미국무성 비밀 문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여기 몇 개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김재규 항소 유서 같은 것도 여기 들어 있어요. 지금 자료가 많아가지고 지금 찾기가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보여드리다시피 이런 이 민주선언 이렇게 돼 있죠. 예. 5.18의 이념적 토대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가톨릭 정의구현 전국사대단, 전국평신도 협의회, 천주교 원주교구 교구 지학순, 여기도 있고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대단. 여기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소수 특권층을 위한 대외 의존 경제 정책 청산하고 서민 대중 생활 보장에 힘써라. 이 대외 경제, 개방 경제를 비판하고 있죠. 여기에 이 과거의 훌륭한 역사들이 아주 좋은 자료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에 그 운동권들의 기본 그 역사가 여기에 간략하게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처단하면서 미군 배후설은 왜 방치하나? 여기 미군 여기 5.18 여기 자료에도 보면 미국 대사관과 미국 국무성 간에 주고받았던 비밀 문서이 다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미군 개입설이 있다 그러면 정식으로 문제 삼아가지고 미국하고 전쟁이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5.18 헌법 전문 개정은 윤의 뜻이라는데 그것이 문재인의 뜻인 탈원전과 똑같이 대잡이 된다. 그런 얘기를 오늘 방송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그 뉴스타파가 의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대장동 수익으로 쌍방울과 예보 대장동 머니게임이라고 뉴스타파가 이렇게 좀 올려놨거든요. 대장동 나무빚 이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이 지금 자녀 채권이 300억 얼마가 남았는데 그게 그 민간회사 시행사를 마지막 인수했던 사람이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빚을 왜 못 갚았냐? 지금 이제 이 예금보험공사가 엉뚱한데 이강길이라는 사람, 이 사람한테 지금 계속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뉴스타파가 꽤 취재를 해놨는데요. 근본적인 방향은 예금보험공사 관련해 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을 타겟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를 저격하려고 이 추적 뉴스타파가 아마 하는 것 같아요. 타겟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중동도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있고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직접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언론들도 이것저것 양쪽 다 좀 보면서 균형 있는 시각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올려놨는데요.
먼 얘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뭐 중수부에 부산저축은행 예? 관련된 수사가 엄청나게 가져가 있었는데 그거 밝히려면 아직 차례로 멀었다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응? 누가 그러더라고. 오수가 오수를 씻어내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렇고 저희 프리덤 뉴스 인터넷 신문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한타련의 그 청구권 보상자금 공개하라는 부산에 가면요 이런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있습니다. 1년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는 그 일본 자금 들여와가지고 보상을 해준 그 자료들을 이 역사관에서 내려버렸어요. 홈페이지에 복원을 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청구권 자금 들여와가지고 대일 청구권 포기하고 자금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 보상금 지불한 게 있거든요. 이 보상금 지불한 거를 자료를 슬그머니 내려버리고 역사관 한번 갔다 오면은 주먹이 불끈 쥐어서 반일 감정이 불끈불끈 생기도록 그렇게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이 역사를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나 써놨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프리덤뉴스 CMS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게 좌상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주시면요. 여기 후원 신청이라고 있는 배너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몇 가지만 넣고 정기 결제 아니더라도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사 뭐 이렇게 해서 인정하시면은 이렇게 서명을 하시면 이렇게 후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없어져 가지고 프리덤 뉴스 인터넷 신문 운영하기 위해서 인터넷 뉴스 페이지로 오셔서 저희 프리덤 뉴스를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김기수 TV가 이제 하단에 내려갔다가 검색하면은 지금 좀 올라왔습니다. 김기수 TV 이렇게 하면 과거에 쓰던 프리덤 뉴스 배너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방송한 주제 제목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여권에서는 5.18의 정의에 대해서 지역적인 확대, 그 다음에 시간적인 확대를 해서 12.12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우익 진영에서 5.18 문제에 대한 부분은 북한군이 그 80년 5월에 광주에 왔냐 안 왔냐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군 개입설이 아니라 북한의 개입이 있나 이걸 봐야 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1980년 5월의 광주보다는 그 5월의 광주가 끝났을 이후에 북한의 개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가 이거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거를 우리는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 5.18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어 왔는 사람들도 있느냐. 거기에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되겠다 진짜. 응?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이게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밝혀진 바가 있는지 제가 과문해서 모릅니다. 있다면 알려주시고 만약에 5.18 학살 배후가 미국이라면 외교 단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힘당 스스로가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한미동맹 강화가 당헌에 있는데 5.18 학살 배후가 미국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손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그 반드시라는 주장에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미국 배후설은 왜 방치하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라 이런 뜻이고요.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는 것은 윤의 뜻이면 안 된다. 국민의 뜻이어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마치
문재인이 탈원전 하듯이 그런 식으로 공약하고 그런 식으로 밀고 가면은 헌법 개정을 하든 안 하든 엉망인 탈원전이 되는 것이고 엉망인 5.18이 된다. 그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팅이 하나도 없어서 채팅창 제가 설정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